김건희의 바닥이 어디일지 감도 안 옵니다. 영부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나쁜 짓들에 모두 연루되어 있고 심지어 직접 당사자인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명품백 무혐의 이후로 언론에서 김건희를 많이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무혐의 나왔으니 이제 나와도 될 거라는 생각일 겁니다. 제발 기어나오지 말고 국민들 눈앞에서 사라지십시오. 국민들 혈압으로 쓰러집니다. 공천 개입 의혹은 어디까지 판이 커질지 예상도 안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언론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MBC 앵커는 김건희를 놔두고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제대로 탈탈 털기 시작하면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앵커는 대통령실이 답해야 할 내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 여사의 수십 차례 통화 내역이 공개된 데 대한 대화 내용을 해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현용 MBC 앵커는 24일 저녁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에서 과거 다른 사례들과 달리 소위 검찰이 탈탈 터는 것도 아닌데 온갖 의혹들이 터져나온다며 만약 탈탈 턴다면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다고 비평했습니다. 조 앵커는 이날 톱뉴스 앵커멘트에서도 이쯤 되면 의혹 백화점이라 할 만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하는 사건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실과 의혹들이 튀어나오고 있다며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 주가 조작 사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 의혹 얘기까지 오늘 뉴스데스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과 의혹 소식들로 시작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조 앵커는 스튜디오 출연 기자와 대담해서 의혹들이 이어지는데 통상적이면 소위 탈탈 터는 수사도 이루어질 만한 것 같다고도 언급했습니다. MBC는 이날 하루에만 6곡지를 할애해 김 여사 의혹 보도를 냈는데요. 최재형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현장 연결에 이어 조 앵커는 김건희, 이종호 수십 차례 연락 김 여사가 먼저 연락 앵커멘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에서 2심 모두 유죄 선고된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 결혼 뒤 연락한 적 없다던 얘기와 달리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통신 기록이 확인돼 논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조 앵커는 임성근 구명로비도 핵심, 김 여사와 관계는 에서는 이 씨와 김 여사 관계를 두고 이 씨는 주가 조작을 할 당시 김 여사의 계좌들을 활용했고 다른 용도에 쓴다며 김 여사로부터 15억이란 거액을 빌리기도 했고 두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을 고리로 얽혀 있다며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 진행 당시 두 사람이 수십 차례 연락한 기록까지 나오면서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뉴스룸도 같은 날 6곡지로 김 여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한민용 JTBC 앵커는 배지 달게 해주려 또 터진 녹취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담긴 새로운 통화 녹취가 또 공개됐다며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당시 공관위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고 김 여사 측근 이원모 전 비서관에 밀려 자신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녹취에 언급된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의혹을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JTBC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지 두 달 뒤 회계 책임자 A씨와 통화 내용을 공개한 뉴스토마토 녹취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녹취에서 A씨는 김 전 의원에게 명시가 세비의 절반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김 전 의원은 JTBC의 보궐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에게 빌린 돈을 당선 이후에 갚은 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는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선거 비용 등 정치자금을 남에게 빌려서 받고 이후 지출을 한다면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는 또 김 여사 다른 번호로도 연락에서 전날 자신들이 단독 보도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의 일주일 새 36차례 연락과 관련해 이보다 더 자주 두 사람이 소통하며 수사에 대비했을 의혹이 제기되는 진술을 확인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JTBC는 이 씨가 김건희 여사가 내가 저장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여러 번 연락했다. 김 여사가 블록딜 거래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민용 앵커는 스튜디오에 출연한 조혜원 기자와 대담해서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핵심 인물과 연락을 주고 받은 통신 내역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진술 내용이 확인되면서 답해야 할 내용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유미 SBS 앵커도 이날 8시 뉴스 혐의와 무관이라지만 의문의 40차례 연락 앵커멘트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데 지난 2020년 수사가 시작된 직후 김 여사 전화와 주가 조작 공범 사이에 수십 차례 통신 기록이 확인됐다며 특히 통화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인다고 지적했습니다. YTN도 뉴스나이트 김건희 여사 도이치 수사 시작되자 이종호와 연락해서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통신 기록이 오히려 김 여사에게 청탁할 관계가 아니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락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검찰 수사를 계기로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특검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 정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야당은 까도 끝없이 나오는 양파 껍질처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어제 지난 총선 당시 경기 용인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 김대남 씨의 통화 내역이 공개됐다며 도대체 김건희 게이트의 끝은 어디냐고 말했습니다. 전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보도와 함께 서울 이소리가 공개한 김 전 비서관 녹취록 보도로 김 여사의 22대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자초한 것은 검찰, 대통령 그리고 김 여사 라며 윤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또다시 거부권이라는 칼을 휘두른다면 그 칼에 윤 대통령 자신도 베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연일 터져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 억울하면 검찰과 경찰에 자진해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요청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잘못한 게 없었으면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하든 뭘 하자고 소리쳤을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죽어라 특검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모든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해소하는 게 마땅한데도 대통령실은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조 대표는 2022년 6일 경남 창원 이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난 40 총선 경기 용인갑 공천의 김 여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차례로 거론한 뒤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의혹을 부인하지만 녹취록 증언 등이 쏟아져 빠져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구심만 커져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향해 억울하냐고 물은 뒤 억울하다면 본인 텔레그램을 공개하거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수사기관에 휴대폰 제출을 권하면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방어막이 주저앉기 전에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라. 때가 늦을수록 국정농단의 증거는 쌓이고 탄핵의 시간은 가까워진다고 압박했습니다. 여당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입을 꾹 닫고 있는 것도 비판했습니다. 김보엽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과연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한 사례가 단 2건이겠나? 더 많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부분이 이미 드러나기 시작한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단 한마디도 못하는 것을 보면 이들도 김건희 씨의 입김이 들어간 공천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냐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정말 떳떳하다면 지금 상황에서 못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소명도 못하고 특검 거부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끝은 반드시 심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